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도 계속 이어나갈게요. 네, 오늘은 2021년 8월 18일입니다. 뉴질랜드는요, 오늘부터, 오늘 자정이죠. 그러니까 0시부터 코로나 록다운 레벨 4가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었죠.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제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타났고요. 우려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단 한 명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와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바로 레벨 4 가장 높은 등급의 락다운을 시행한다고 일주일 전에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예고가 나올 때 좀 그 느낌이 들었죠. 뭔가 조짐이 있구나. 보통 이렇게 좀 운을 띄우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락다운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보통 대도시 위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자도 대도시에 주로 확진자가 나오는 경향이 많았고, 제가 사는 지역이나 뭐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레벨 4가 바로 적용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전 지역에,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레벨 4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벨 4면 뭐냐면 아주 필수 인력들, 의료진들이나 경찰이나 이런 필수 인력들 외에는 모든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문을 닫고요. 학교도 문을 당연히 닫고요. 그래서 거리는 한산하겠죠. 다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집 바깥으로는 꼭 필요한 마트에 꼭 가야 되는 일 아니면 이제 집 바깥에 나가는 걸 자제해야 되고, 지역 간의 이동도 다 막히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제 해당 지역, 감염자가 나온, 확진자가 나온 해당 지역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일에서 멈추게 될지, 아니면 이것이 또한 계속 연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 델타 변이가 아시다시피 감염 확산 속도가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죠. 지금 호주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델타 변이 감염자가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차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더 심리맨 영상을 더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매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과 더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더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즐거움이자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뉴질랜드 역시도 델타 바이러스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좀 모양이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킬 건 지키되 마음은 빼앗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역이용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트랜서핑이죠. 파도가 오더라도 두려움에 휩싸이면 쓰나미처럼 느껴지지만, 파도가 오더라도 즐겁게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이용하게 되면은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이용하고, 아무리 어둠이 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쥐구멍에도. 우리는 그 틈새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트랜서핑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조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율은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이 중요성 개념은 트랜서핑에서 아주 필수 개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것은 펜듈럼과도 관계가 있고요. 펜듈럼과도 관계가 있고, 우리가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것에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조율하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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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소주제는요, 흑인형과의 싸움입니다. 흑인형, 흑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인형과의 싸움. 자, 뭐가 느껴지십니까? 인형은 인형인데 흙으로 만든 인형이래요. 그러니까 뭐 점토,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어떤 인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는 이제 곰인형이 이 락다운 걸리면은 집 안에서 창문가에 이걸 놓는 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풍습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 락다운이 걸리면 집집마다 창가에 곰인형을 이렇게 내다 놔요. 창가에 내다 놓기도 하고 바깥에 걸어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인형이라는 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흙은 특징이 뭐예요? 물을 부으면 허물어져요. 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았어요. 아주 멋지게 모래성을 막 이렇게 만들었어. 예. 근데 파도가 쳐서 한번 덮고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요. 허망할 정도로 허물어져요. 예.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비유를 쓰죠.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는 표현을 쓸 때 그것처럼 인형은 인형인데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겁낼 필요가 없다. 예,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허무하다. 예,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예.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흑인형은 펜듈럼을 비유하는 겁니다. 펜듈럼. 그러니까 뭐 인형도 인형인데 무서운 인형이라고 보시면 돼. 무서운 인형 하면 이제 무슨 뭐 척키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거 광고만 보고도 무서워서 안 봤어요. 척키라는 영화는. 이거 좀 에너지가 좋지 않은 영화죠. 이런 건 공포 영화 중에서도. 그거 아십니까? 그 귀신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태의 귀신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뭐 이제 전설의 고양이나 뭐 하얀 소복 입고 그것이 귀신의 한 뭐 전형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죠. 어쨌든 악한 영 중에 하나죠. 그 영 중에서도 이제 악한 영이고요. 계급이 아주 낮은 잡신이 잡신, 예, 귀신들의 거처는 바다죠. 어쨌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죠. 그럼 빙이 됐다,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고요. 인형, 사물 이런 데도 이제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키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 드라마, 영화죠. 이거 싫어하는 이유가 이 귀신 들린 얘기란 말이에요. 귀신. 너무 무섭나요? 예, 밤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네,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고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흑인형 그러면 펜듈럼의 인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우리의 에너지를 포획해가는 그러한 존재. 근데 그것이 인형일 따름인데 그 인형이 심지어 어떤 인형이다? 흙으로 만든 인형이다. 흙은 어떤 거예요? 그냥 허물어지게 돼 있다.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겁내지 말아라. 겉에 모양만 보면은 네가 쫄 수 있는데 그 성질을 알게 되면은 쫄지 않을 수가 있다. 이제 요거예요. 자, 근데 흑인형과 뭐 한다고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 다시 말하면 펜듈럼과 뭐예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 흑인형과 싸움한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헛개비 보고서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 7살 애들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어른이. 예,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건 싸움의 상대가 되지가 않잖아요. 싸우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냥 오히려 받아주고 가도 누가 이겨요? 어른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흑인형과 목숨 걸고 싸워. 그건 뭐예요? 흑인형에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형을 두렵게 여기는 거죠. 쫄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과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펜듈럼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이게 이제 트랜서핑에서 펜듈럼을 대처하는 방법이잖아요. 펜듈럼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펜듈럼은 올바르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다. 펜듈럼을 이해하면 펜듈럼을 인식하게 되고 펜듈럼을 인식하게 되면 펜듈럼이 다가오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 자리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성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 역시도 낮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중요성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중요성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이해하는 게. 근데 인식과 이해는 주로 뭘 기반으로 쌓아지냐면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듈럼한테 당하고 나서 분통 터뜨리면서 힘을 이렇게 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펜듈럼한테 에너지를 빨린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빨리 거기서 나왔을 때 깨닫고 아, 이게 펜듈럼이었구나. 펜듈럼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이런 환경에 이런 사람 뒤에 있었던 것이 펜듈럼이구나. 진짜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이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미끼를 통해서 나에게 나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서 나의 생각을 교란시킨 나의 감정을 교란시킨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환경이 정리되고 사람이 정리되고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아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으로 돌아와서 내 내면에서 올라온 중요성들 다 살펴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리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율에 대한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성도 중요하고. 이 장을 넘어가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불옷과 같은 거예요.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율장을 좀 충분히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잘 적용해야 되는데요. 오늘 다시 들어가면 이제 싸우지 말아라. 네, 펜듈럼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네, 한마디로 이제 펜듈럼 방어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장은. 펜듈럼에 대한 우리의 태도, 트랜스퍼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내 존재예요. 맞서 싸우는 사람의 힘은 잔뜩 힘이 들어가죠. 잔뜩 힘이 들어가. 경직돼. 예, 경직돼.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경직돼 가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지지 않으려고 힘이 들어가고요. 이기려고 힘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직돼요. 너무 강하면 쉽게 부러진다는 얘기가 있죠. 자, 이제 흑인형에 불과한 펜듈럼이 다가오는데 흑인형에 불과한 펜듈럼이 다가올 때 이미 나는 경직되는 순간 나는 이미 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직됐어. 다가왔어. 그런데 꺾여버려. 제 풀에 넘어져. 힘을 주다가. 네, 사실 알고 보면 이 흑인형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질에 겁먹어가지고 힘주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텅 빈 무심함을 유지해라. 무심함은 뭐와 같냐면 텅 빈 상태와 같아요. 텅 비어 있어. 네, 나는 텅 비어 있다. 나는 텅 비어 있다. 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불교에. 그물이 있는데 걸리지 않아. 왜? 바람이니까.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아. 이것처럼 내가 마치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파도가 와서 나를 흔들어대도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통과해 버린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 뭐가 텅 비어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게 바로 무심한 상태예요. 무심한 상태는 무시하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무심하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성 제로 상태인 거예요. 중요성 제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무심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이런 상태.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무서워서 겁에 떨지도 않고 지나치게 긴장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힘이 빠져있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완 상태, 무심한 상태, 이 상태,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적용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잘한 일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이 힘 빼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힘 빼는 거를. 그리고 힘을 빼고 났을 때 좋은 일들, 힘을 빼고 났을 때 오히려 일이 커지지 않는구나. 일이 빨리 수습되는구나. 힘을 뺐더니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이런 것을 빨리 인식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보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거는 왜 지식도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암묵지라는 게 있어요. 암묵적인 지식, 암묵지. 일종의 지혜 같은 거예요. 이거는 명시적인 게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그냥 알고 깨달음으로써 알게 되는 일종의 지혜 같은 거. 이 트랜서핑의 지식은요, 이 암묵적인 지식에 가까워요.
물론 책에 있는 텍스트로 기록된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해한 것을 내 걸로 체화하는 데는 암묵적인 지식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이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고 변수가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저분들한테는 또 그게 안 맞거든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터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좀 궁금하거나 뭐 모르겠다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라는 거죠. 또는 코칭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텅 빈 무심함이 필요하고요. 뭐 이런 태도가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평상시에 나는 텅 비어 있다 이런 뭐 이걸 일종의 확언처럼 사용하시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텅 비어 있다 그러면서 텅 빈 상태를 상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텅 비어 있는 상태, 바람이 내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느낌. 예, 바깥에 걸으면서도 바람이 내 온 몸을 존재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텅 비어 있다. 나는 텅 비어 있다. 이런 느낌. 내 머리도 텅 비어 있다. 예, 사실 머리를 텅 비우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이런 정보에 쉽게 노출되신 분들 머리를 텅 비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왜 멍 때리는 거 많이 하고 뭐 요즘에 불멍이란 말도 있다고 하죠. 불 비우고 나서 그걸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나는 텅 비어 있다. 나는 텅 비어 있다 하면서 오 파도야 와라. 환경이야 와라. 오는 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오는 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상담, 부정적인 얘기, 힘든 얘기,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으시면 상담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런 얘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훈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지만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듣거든요. 말하자면 무심한 상태, 중요성 제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리질 않아요, 저한테는. 예, 그 얘기들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흘려듣는 게 아닙니다. 예, 완전히 흡수해서 듣지만 그게 내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의 목적은 그 내담자와 조율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동조, 에너지 동조를 통해서 흡수해서 통과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받아서 통과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조된 상태에서 주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딱 세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통과가 돼요. 예,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심자 때는 힘들었죠. 초심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배우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에너지 심리학적으로 제가 터득한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상담, 뭐 교육 분석 이런 말을 하는데 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에게, 수련 감독자에게 또는 이제 멘토가 되는 그런 상담자와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나누고 거기서 받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안 했어요. 거의 초창기에 몇 번 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도움받을 만한 그런 상담 슈퍼바이저 솔직히 못 만났어요. 네. 부분적으로 도움받은 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영역에서 이런 일반 심리 상담 말고 정신의학과 심리 상담 계통에 계신 이제 이런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좀 많이 그분에게서 거의 한 뭐 8화를 배웠죠. 상담의 8화를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분 빼고는 솔직히 웬만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울 게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네, 배울 게 없었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무심한 텅 빈 무심함을 유지하는 것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엉뚱한 반응입니다. 엉뚱한 반응. 네. 엉뚱한 반응은 이건 창의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유머랑도 관련이 있어요. 재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창의성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성과 유머 이런 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 자꾸 접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트랜서핑의 기반이 되는 심리학적인 베이스는요, 긍정심리학이고요. 긍정심리학은 또 창의성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성과 긍정심리학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훨씬 트랜서핑 하기가 조건이 유리합니다. 예, 이걸 지식을 알란 뜻이 아니라 이러한 마인드셋이 돼 있는 분들은 트랜서핑 하는데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이 당장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은 한 단계 내려오셔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긍정심리학과 창의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유머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서 여러분을 좀 이런 데 노출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엉뚱한 반응, 예, 이런 것들 굉장히 좋거든요. 트랜서핑이 날라올 때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예, 겁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위험한 장면에 노출이 되면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박수홍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박수홍 피해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되지 왜 그러면 그러고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못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밖에서 있을 때하고 상황 안에 들어갔을 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정한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요, 완전히 우리는 얼어버리고요. 생각도 얼어버리고 몸도 얼어버리고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말한 이런 연예인 문제는 이거 완전히 이 에너지 차원에서 부메랑 세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잘 나간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펜듈럼의 스타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성공도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는 법칙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쌓은 모래성이요, 파도 한 방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래성을 화려하게 쌓았죠,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여기서 임금처럼 왕처럼 지냈죠.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요. 무너지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뭐 장성이었죠, 별이었죠. 나가보세요. 나가서 이 별 대우 받으려고 해보세요. 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계 벗어나면.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허망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바른 길로 하나하나 착실히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제대로 한번 인생을 쌓아나가시자고요. 성공 제대로 하시고. 네,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엉뚱한 반응 보내라. 엉뚱한 반응이 뭡니까? 규칙에 벗어나는 거, 규정에 벗어나는 거, 예상을 빗나가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유머 있는 사람들이 한번 탁 피식 웃게 만들면 긴장된 분위기 이런 거, 아이스 브레이킹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긴장되고 경직된 걸 풀어주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모든 산염체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펜듈럼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하죠.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엉뚱한 반응, 재치, 유머 이런 것들을 갖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펜듈럼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펜듈럼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대기권, 이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여기를 이제 펜듈럼이 지배하고 있다. 이게 영역을 이렇게 펜듈럼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벗어날 수 없다. 펜듈럼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펜듈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 심지어 이 펜듈럼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 안에서 나의 펜듈럼을 만들거나 아니면 파괴적이지 않은 펜듈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펜듈럼의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서핑을 하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도요, 내 마음 안에서의 부정적인 세계관이 지워지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민 갔다가 역이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역이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가든 여기 뉴질랜드로 오든 간에 한국이 싫어서 떠났든 아니면 그 나라가 좋아서 왔든 간에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착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정착에 실패하는데 어떤 정착에 실패할까요? 심리 정착에 실패하는 거예요. 몸은 정착하겠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정착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착 그러는데 몸은 시간이 흐르면 다 정착하게 돼 있어요. 외적인 환경엔 다 정착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정착이 어려워요? 심리적인 정착이 어려워요. 심리적인 정착이 안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걸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딜 갖다 놔도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바람이 되지 않으면 어딜 갖다 놔도 어떤 그물에 갖다 놔도 난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펜듈럼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펜듈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펜듈럼은 우리의 에너지, 자유 에너지를 포획해 간다고 그랬죠? 포획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에너지를 포획해 가는데 에너지를 포획해 가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갈등이라고 그랬죠? 갈등을 증폭시켜서 에너지를 일으켜서 가져가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유발시켜서 에너지를 뽑아가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심리적인 부분은 소울, 혼, 생각을 얘기하는 생각. 그래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펜듈럼은 우리에게 갈고리를 걸어요. 미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갈고리를 걸어요. 자, 그래서 어딜 겁니까? 생각을 걸어요. 생각을 걸어. 생각에 갈고리를 걸면은 생각에 의문이 생겨. 물음표가. 이거 뭐지? 쟤 지금 나 무시한 거야? 뭐지? 얘 이런 애였어? 뭐지? 물음표. 물음표를 키워서 그 다음에 점점 물음표에 확신을 심어줘요. 그래서 어때요? 감정을 조금씩 일으키다가 확신이 생기는 순간 감정이 고조돼, 격앙돼. 네, 격앙돼.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에너지가 막 활성화되죠. 이걸 누가 뽑아갑니까? 펜듈럼이 뽑아가요. 그래서 펜듈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가는데 뽑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감정을 일으키는 거고요.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건드려야 돼요.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돼. 의문, 물음표, 의심 이런 걸 심어야 돼.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펜듈럼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않고 추측을 사실로 확신하면서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념체 만든 다음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을 또는 사실을 기반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그래서 에너지를 실컷 빨아먹혀. 네, 그래서 그 굴레 안에 갇혀. 이게 우리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지켜야죠. 자신을 지키는 게 어디서 지켜야 돼? 생각에서 지켜야 돼, 생각에서. 생각에서 먼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역으로 한번 추적해보자 말이죠. 펜듈럼에 지금 낚여서 많이 빨리신 분들, 기가 많이 빨리신 분들, 어디부터 이제 다시 리셋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감정을 하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생각에서 더 어디로 신념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새롭게 밑바탕부터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이 과연 나를 살리고 있었냐, 죽이고 있었냐 이걸 생각하셔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관계가 정리되고 조율되는 거지 외부와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감정 일어나는 대로 가서 맞서 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흑인형과 싸우는 것이고 흑인형과 아무리 싸워봐야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죠. 최근에는 정보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 이제 이 책이 나왔던 시기 이때가 언제예요? 2000년대예요? 2010년대예요. 네. 초창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팬데믹 지금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정보적인 차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펜듈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제는 감정 일으키고 생각을 조종하고를 넘어서 생각을 뒤흔들 수 있는 수단을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보. 이 정보를 뭘 통해서 확산돼요? 미디어, 손안의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SNS의 결합. 그래서 미디어에 있는 콘텐츠, 무한 정보가 우리에게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펜듈럼이 우리를 뒤흔드는 시대에 또 한 번 진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온라인 기반, 언택트 시대죠. 온라인은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온갖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마음껏 휘두릅니다. 유튜브요. 예,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있죠. AI가 우리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구글도 마찬가지고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에 한번 발을 들이고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쪽 세계로 끌려간다는 의미예요. 정치적인 컨텐츠에 발을 디뎠어. 그러면 그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나에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나는 그걸 물고 어디로 가요? 그 세계로 가는데 그 세계가 뭡니까? 다른 인생 트랙이라니까요. 근데 그 인생 트랙이 어떤 인생 트랙이에요? 트랜서핑해서 가는 게 아니라 펜듈럼이 데리고 간 곳이에요. 유도전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 이전의 정보를, 맞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펜듈럼에게 친펜듈럼화, 빨리 좀비가 될 수 있도록 마취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당해요. 왜? 내가 그 정보를 클릭을 했으니까 내가 한 줄 알죠. 내가 하게 만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거 다 처리하세요. 쓸데없는 거 다 탈퇴하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쓸데없으면 탈퇴하세요. 그래도 돼요. 쓸데없는 거 다 탈퇴하시고, 쓸데없는 모임 정리하시고, 쓸데없는 관계 다 청산하시고, 그게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비우는 게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자꾸 비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펜듈럼이 이런 미끼를 사용해서 끌고 갈 때 이 미끼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중요성의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중요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넣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려간다. 펜듈럼한테 낚인 다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중요성이 높을수록 더 빨리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펜듈럼이 빨리 형성이 되고 빨리 확장이 되고, 역으로 얘기하면 펜듈럼에 빨리 걸려들고 빨리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빨리 정신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갈수록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주위에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펜듈럼에 노출된 수준이 아니라, 좀비가 된 수준이 아니라 지지자로 열심히 활동하는, 펜듈럼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자신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펜듈럼의 전위 부대들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예능, 오락 이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능이요, 이게 아주 펜듈럼이 쉽게 포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 보는 거 뭐 필요하고 나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웃으면서 받아들이다가 여러분들은 세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획당하는 겁니다. 방송은 방송이고 예능은 예능이고 오락은 오락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미끼에 물려서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 트랙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른 인생 트랙으로. 마취당하게 됩니다. 마취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너무 동경하지 마세요. 욕망을 충동질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충동질에 여러분들이 걸려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여러분 함정에 빠집니다. 스마트폰은 펜듈럼의 그물망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펜듈럼의 그물망에 걸려들지 마세요. 미디어 콘텐츠는 펜듈럼의 미끼입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누가 왜 이것을 하는지, 누구의 필요인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쫓아가다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누굴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어디에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펜듈럼에 대처할 때는 싸우지 말아라. 싸움을 거부해라. 그러나 그럴수록 펜듈럼은 계속 살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 거다. 근데 이 이치를 안다면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좀 있다가. 이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그래서 일어나는데 막 참으려고 애쓰란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감정대로 풀지만 걸려들지 않으란 말이에요. 걸려들지만 말란 말이에요. 휩싸이지만 말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 배우는 펜듈럼이 있다. 우리의 주적은 에너지 펜듈럼이다. 이거를 인식하시고 그냥 냅두십시오.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끄고 난 상관없어.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게임처럼 받아들이십시오. 펜듈럼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룰을 거부하세요. 게임의 룰은 뭐예요? 반응을 일으키는 게 게임의 룰이에요. 펜듈럼의 게임은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린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땐 자신을 빌려주세요. 빌려주는 건 뭡니까?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그냥 그 상황을 통과하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러려면 그래. 예.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드라마 그 MBC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드라마를 좀 즐겨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최 부장 있죠. 예, 남자 주인공. 이 사람이 하는 태도가 펜듈럼이 지나가게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태도예요. 굉장히 유사한 태도입니다. 꼬봉이 되는 게 아니라 펜듈럼의 꼬봉이 되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때로는 흘러가면서 그런 태도. 예, 이렇게 허허실실 작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강인하면서 유연한 외유내강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또 하나는 이제 팁 중에서 부정적인 정보에는 아예 귀가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해라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정보는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예.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불량식품은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독은 호기심에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마약에 막 호기심에라도 한번 볼까 하다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정보는 아예 차단하는 게 좋다. 차단하는 게 좋다. 예. 자신 없으면 아예 차단하십시오. 또 반대로 좋다고 해서 너무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마냥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펜듈럼의 도발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좋은 쪽으로도 일어나고 나쁜 쪽으로 일어나고 좋고 나쁘가 상관없어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게 목적이지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펜듈럼은 우리를 열광시키고 흥분시켜서라도 에너지를 뽑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열광하지도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시소 타지 마시고 시소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내가 중심이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예, 나는 텅 비어 있다. 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펜듈럼과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말려니 하면서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펜듈럼이 없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말은 뭐예요?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펜듈럼을 다루면서 사는 사람이다. 예. 파도 없는 바닷가는 없어요. 바닷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가 쓰나미처럼 나에게 다가오냐 아니면 서핑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펜듈럼에게 당했을 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후회 자책 또는 지나친 결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하고 나서 다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당한 만큼 그 말을 화관처럼 하세요. 잃으면 얻으리라. 잃으면 얻으리라. 내가 실패한 만큼 손실을 입은 만큼 여기서 더 배우고 나가리라. 예,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용성을 찾으시고 배우시고 배우면 통과하는 겁니다. 배우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배우지 못하고 흥분하면 계속 휘말리는 겁니다. 펜듈럼을 극복했을 때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힘주지도 마시고요. 그럼 그렇지. 이 정도 태도로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면서 나가세요. 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트랜스퍼에게 펜듈럼은 뭐다? 밥이다. 예, 밥이다. 펜듈럼이야 와라. 너를 통과시킨 만큼 이 에너지, 나에게 다가왔던 강도가 뭐가 돼요? 그만한 강도가, 그만한 에너지 크기가 나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통과시키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듈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펜듈럼을 밥으로 여기십시오.
게임을 하십시오. 게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흑인형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흑인형은 다른 말로 종이호랑이라고도 나오죠. 종이호랑이. 다른 말로 그림자, 헛개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흥분해서 막 칼 들고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무심하게 있으면 지푸레 꺾여 나가고 예,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냥 녹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요성을 조율하는 게 관건이다 이거죠. 예, 관건이다. 예, 그래서 펜듈럼과의 싸움의 핵심은 내 안에 들어간 힘을 빼는 거다. 그게 뭐다?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다. 단호하게 뭐 이게 아니라 무심하게 중요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라. 허용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라. 네,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약하다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무심하게 담담하게 즐겁게 재밌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펜듈럼은 펜듈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트랜스서퍼이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또 부지런히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많이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통과시키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함께 이 환경을 잘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